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손주를 향한 사랑, 그런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왜 스마트폰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엄마는 왜 화가 났을까요?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할머니 68세 강정옥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오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평일에는 며느리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니까 만날 수가 없었죠. 토요일만 제 집에 오곤 했습니다. 매일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쳐뒀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설렜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과일까지. 냉장고에서 딸기를 꺼내 하나하나 씻었어요. 물에 담가 흔들고 꼭지를 따고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들떴습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손주만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손주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요. 장난감 상자도 꺼내놨어요. 블록 인형, 자동차.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먼지를 닦았어요. 정성스럽게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1시간 후면 올 거예요.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열어봤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여니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일주일 기다림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주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작은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살짝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컸나 봐요. 거실로 들어와 신발을 벗겼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현관에 놓였어요. 손주가 장난감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블록을 꺼내 들었어요.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손주가 블록을 하나씩 올리는 걸 보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손주 대단한데? 칭찬하니 더 신나서 쌓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블록을 짚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블록 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5개, 6개, 7개. 그러다 무너졌죠. 와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졌어요. 손주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 동안 조용했던 집이 살아났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하고만 놀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일주일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서 준비해둔 간식을 꺼냈습니다. 딸기와 과자. 손주가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빨간즙이 입가에 묻었습니다. 휴지로 닦아주며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 재미없어. 장난감을 밀어내며 투정을 부렸어요. 아까까지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할머니 뭐해?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장난감을 꺼내줘도 소용없었어요. 인형을 보여줬지만 관심 없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림책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점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삐죽 나왔습니다. 어떻게 달래야 할지 난감했어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엄마한테 갈래? 물었지만 손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칭얼대기만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을 비볐어요.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손주가 우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데. 뭔가 해줘야 했어요. 손주를 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뭘 하면 좋아할까? 간식도 이미 줬고 장난감도 다 꺼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만화 영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보여줬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잠깐만 보여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말은 기억났어요. 스마트폰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주가 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영상 앱을 눌렀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뽀로로였어요. 여기 봐, 이거 볼래? 손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잡았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웃기 시작했어요. 만화 속 캐릭터가 노래를 부르자 손주도 따라 불렀습니다. 뽀로로 뽀로로.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이게 최고야. 손주가 행복해 보였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보채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영상을 봤죠. 저는 손주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 뽀로로가 춤을 췄어요. 손주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가끔 손주가 킥킥 웃으면 저도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거라고 여겼어요. 손주가 웃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5분만 10분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주만 봤습니다. 손주가 웃으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이게 나쁜 건가? 싶었습니다. 아이가 웃는데.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저는 애한테 스마트폰 안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주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어요.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소리치며 울었어요. 작은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지퍼를 닫았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손주가 좋아하는 걸 보여준 것뿐인데.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잠깐인데 뭐가 문제야, 애가 울어서 달래려고 한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손주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울고 싶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보여줬을 텐데. 하지만 손주가 우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손주는 울면서 제 쪽을 봤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달래며 방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손주가 울어서 달래려고 한 건데 잠깐 보여준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도 실컷 봤는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도 못 보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울면서 보채는 것보다 웃으면서 보는 게 낫잖아요. 저는 손주를 사랑해서 한 건데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규칙을 어겼다고요. 억울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서 만난 손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겨우 한두 시간 보는 손주인데 그 시간마저 이렇게 불편해야 하나요? 방에서 손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어요. 며느리가 달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인데 손주 하나 달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방에서 나왔어요. 손주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거 지켜주셔야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꾸했습니다. 잠깐인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내가 언제 약속했다고. 며느리가 혼자 정한 규칙 아닌가요? 저는 손주 할머니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건 며느리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제 방식은 존중받지 못하나요? 며느리 세대는 뭐든 규칙이고 원칙이더군요. 융통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할머니 말이 곧 법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엄마 중심이에요. 할머니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가요?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서운했습니다.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제가 키운 아들도 이렇게 키웠어요. TV도 보여주고 과자도 주고. 그렇게 컸는데 멀쩡하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면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았습니다. 세대가 다른 건가요? 요즘 육아는 이렇게 엄격한 건가요? 며느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손주 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겼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 작게 인사했어요.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 봐요. 그저 머리만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손주가 가버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까까지 손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블록 인형, 자동차, 손주 흔적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잠깐 행복하게 해주려던 것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손주는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같은 순간을 이제 34세 최미영님의 눈으로 봅니다.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매번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육아 방침을 지켜주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셨어요. 아토피가 있어서 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요. 조금인데 괜찮아 하시며 주셨습니다. 그때도 참았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요. 하지만 이번 주는 꼭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요. 아이가 아직 3살인데 화면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권장하고요. 소아과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3살 이전에는 화면을 보여주지 말라고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차에 아이를 태우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확실히 말씀드리자. 시댁으로 가는 길 아이가 뒷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제 방식대로요. 건강하게, 바르게.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숨이 나왔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왔네. 환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를 좋아하긴 합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장난감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게 보였습니다. 블록도 있고 인형도 있고 자동차도 있었어요. 감사하긴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뭘 해주실까?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가 장난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놀아주셨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지켜보려고요. 찬장을 열었습니다. 컵을 꺼냈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리며 거실을 봤어요. 아이와 시어머니가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지나가면 좋을 텐데. 속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혹시 제 말을 안 들으실까 봐요. 스마트폰을 보여주실까 봐. 그 생각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차를 마시며 계속 거실을 쳐다봤어요. 아이는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셨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금 지나자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심심해. 장난감을 밀어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쉽게 지루해하거든요. 집중 시간이 짧아요. 이럴 때는 함께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산책을 나가면 됩니다. 제 육아 방식이에요.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할머니가 달래줄게. 아이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장난감을 꺼내주셨어요.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보챘어요. 싫어, 재미없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삐죽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제가 달래면 금방 괜찮아질 텐데요. 아이가 원하는 걸 알아요. 함께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집어드신 거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손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켜셨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이가 벌써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웃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만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뽀로로였습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했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은 안 된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전문가들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아이가 보채니까 편한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집에서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TV도 하루 30분만 보여줬어요. 교육 프로그램만요. 스마트폰은 아예 안 보여줬고요.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달래도 저는 안 했습니다. 힘들어도 직접 놀아주고 책을 읽어줬어요. 그게 제 육아 철학이었으니까요. 육아서를 읽었습니다. 전문가 강의도 들었어요.
화면 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독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한 번의 행동으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가가서 스마트폰을 뺏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또 울게 뻔했습니다. 이미 화면을 봤으니까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가갔어요. 저는 애한테 스마트폰 안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가져왔어요. 작은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소리쳤습니다. 화면을 찾으며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계속 이럴 테니까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지퍼를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잠깐인데 뭐가 문제야? 애가 울어서 달래려고 한 거잖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했습니다. 제 말을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달래야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방에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계속 말했어요.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안 돼, 너한테 안 좋아. 설명했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3살이니까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했습니다. 울다 지쳐서요.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미워. 작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말씀드려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거 지켜주셔야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꾸하셨어요. 잠깐인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육아 방침은 변덕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신중하게 정한 거예요. 전문가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고민 끝에 결정한 겁니다. 남편과도 상의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가볍게 무시하셨어요. 아이가 울면 달래기 편한 방법을 택하신 거죠.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인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그게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해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세대 차이인 걸까요? 시어머니 세대에는 아이가 울면 달래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구 결과도 많고 전문가 의견도 분명해요. 어린 나이에 화면 노출은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해서요.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과잉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키우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에게 최선인 게 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함께 있잖아요. 아이의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제 결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도 손주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제 방식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데 무거웠어요. 몸무게가 아니라 마음이요. 제 선택이 맞는 건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확신이 섰어요. 이게 맞아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아이 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안녕.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만 쓰다듬으셨어요. 평소처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에 아이를 태웠습니다. 카시트에 앉혔어요.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시동을 걸며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아이의 울음, 긴장된 대화. 모두 힘들었어요. 아이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도 갈 거야? 물었어요. 응, 다음 주에.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해. 아이가 말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도 느낀 거죠. 어색한 분위기를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제 육아 방침, 아이의 마음. 모든 게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백미러로 봤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한 사람은 손주를 웃게 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방식이 달랐죠. 할머니는 엄마의 육아 철학을, 엄마는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째, 할머니는 왜 엄마의 말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둘째, 엄마는 너무 엄격한 걸까요? 셋째, 둘은 어떻게 소통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